안녕하세요. 하이 공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시황 ETF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투자전략부 박윤철 연구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글로벌 ETF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글로벌 자산 배분, 국가 선택, 스타일이나 테마 등 글로벌 자금이 어떤 투자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격주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리오프닝 수요 증가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지난 자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자료에서 저희가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 등 이제 달러가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래 지금 와서 보면은요. 중국도 약간 정책 기대감은 있지만 그리고 일단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대응을 풀리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 방역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좀 약간 달러 강세에 따라서 주가 약세가 나타나면서 신흥국 전체적으로 자금이 강세에서 조금 약세로 유출 전환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미국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포커스를 맞춰볼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소비를 보면은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좀 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필수 소비재와 서비스 소비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 박은철 연구원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긴축 때문에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좀 소비에 대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좌측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 미국의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식료품 그리고 뭐 마트, 백화점, 주유소 같은 좀 필수 소비 항목이 좀 증가율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와 함께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주점, 레스토랑 등 좀 리오픈 관련 이런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를 보시면 무점포 소매, 자동차, 가구 가전 등 좀 팬데믹 하에서 좀 크게 좀 소비되었던 좀 온라인이나 내구재 등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도했던 재화 소비가 서비스 소비 좀 증가로 반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미국 소비 트렌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테일 세일즈, 미국 소매 판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필수 소비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유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름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마트 가가지고 식품 좀 사고 그 다음에 또 리오프닝 하니까 또 여행 한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식당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하고 또 요즘에 이자가 엄청 올라갔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금리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자 내고 나면은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화를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재화 소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언택트 관련 소비는 좀 꾸준히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위드 코로나 그런 리오프닝 수요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또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또 물가 압력으로도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그 네. 부분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좀 리오픈 관련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좌측 상단 그림 보시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이제 이동성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소비, 수요 견인 요인이지만 이제 좌측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관련 업종의 임금 상승률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추후에 임금 상승발 인플레 우려를 좀 가중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우측 그림에서도 이제 관련 서비스 업종의 임금 상승이 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사실은 재화발 아니면은 커머디티발이 좀 많고요. 서비스 쪽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한지는 아직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커머디티 쪽이 더 강한 것 같은데 앞으로 리오프닝 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그쪽에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은 서비스 쪽에 대한 분명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을 것 같다. 이게 하반기쯤에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국 소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흥국의 자금 유입이 한 차례 있었다가 다시 약해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선진국으로
중국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신흥국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그 좌측 그림을 보시면 이제 주황색 선이 좀 단기적인 자금 유입 강도 흐름인데 그 신흥국 선호에서 좀 선진국 선호로 좀 돌아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측 그림 보시면 지난번 자료에서는 그 이제 아시아 제조업 국가가 좀 중국의 완화책 기대감으로 반등했고 이제 원자재 수출국 중심인 이제 라틴 역시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신흥국 강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역시 중국은 봉쇄 강도가 역시 강한 상태이고 원자재 강세도 일부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꺾이는 모습 속에서 이들 제조업과 원자재 수출국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신흥국이 좀 다시 약세를 보인 게 아닐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달러 강세가 워낙 센 상황이니까요. 그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커머디티도 물론 강세입니다만은 일부 뭐 메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이제 조금씩 경기 우려 때문에 먼저 이제 하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 쪽이 안 좋은 상황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중국은 뭐 당연히 아직 코로나 방역을 너무 강하게 하고 있고 부양 정책은 아직은 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면서 신흥국이 약세를 보였던 그런 2주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각 국가 각 지역별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좌측 상단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요국의 그 방역 강도에 대한 그림인데요. 역시 중국이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방역에 대한 좀 경기 둔화 우려가 중국 내에서는 아직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사실 중국의 성장률은 과거 좀 시계열을 보시면 미국 대비해서 크게 앞서 왔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이런 흐름이 많이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좀 완화책을 좀 발표하면서 이런 성장률 격차를 다시 벌리려고 좀 노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자원 수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측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원자재 강세가 역시 꺾이면서 좀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양상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전망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달러 강세가 신흥국 전반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코로나 방역을 워낙 세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상해라든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사실 저희가 네. 그걸 보면 사람들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시진핑 주석은 나서서 중국 GDP 성장률이 미국이 네. 뒤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의 그런 저희가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신흥국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 스타일에서는 민감주 방어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방어주의 강세가 정말 강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네.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 자료에서도 계속 좀 경기 부담이 있으니까 그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의 상대적 강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좌측 그림에서도 좀 최근에 역시도 방어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던 네.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우측 그림을 통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역시 아시다시피 경기 선행지수가 좀 글로벌리 계속 꺾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특이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2월, 3월 수치가 좀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반등한 것 자체가 미국의 긴축 강도를 좀 더 좀 자극하는 그런 요인으로 네, 작용하고 그러겠죠. 있어서 예. 결국 경기 부담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조금 미국 예. 경기가 혼자 조금 좋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긴축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런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조금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민감주 쪽에서도 금융 쪽에 지금 상황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측 하단 차트 보시면은요. 이제 주요 은행들의 미국의 1분기 실적들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민감주의 악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 미국 주식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해서 되게 논쟁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성장주 가치주는 뭐 물론 가치주가 뭐 이제 성과로는 높긴 합니다만은 성장주에도 자금이 이제 유입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장 가치보다는 이런 방어냐 아니면 민감이냐 봤을 때는 방어주 쪽이 압도적인 이런 우월한 그리고 자금 흐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 그런 방어주의 압도적 우위가 나타나는 부분 이거는 민감과 방어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장주와 가치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성장주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주가는 우월한 상황입니다만 성장주에도 자금은 계속 유입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강도가 약화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자료에서도 이게 지금 가치주 상대 강도가 계속 강한 상황인데 성장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게 좀 신기한 그쵸, 예. 부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또 예, 자금을 이렇게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 좀 빅테크의 실적에 대한 좀 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어서 그러지 않았나 네. 좀 보고 있었는데 역시 좀 금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도 뭐 잘 나온 애는 잘 나왔지만 예, 또 예, 실망스러운 데도 좀 실망스러운 애는 많았죠. 예. 아주 크게 하락하는 등 네.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성장주 상대 강도가 계속 약한 모습이 좀 계속 진행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리 레벨 자체가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그거는 사실 좀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금리 레벨 자체가 최근 10년간의 고점 수준으로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식이 채권에 대해서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집니다. 금리가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좀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불리한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그 부분은 뭔가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성장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다음 자료를 보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에 계속 자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주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실은 성장주의 절반 이상이 특히 이제 S&P 500의 그 성장주인 SPYG ETF 기준으로 50% 이상이 사실은 기술주예요. 테크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러면은 그냥 기술주의 베팅이란 얘기고요. 그 기술주에 대한 베팅도 보면은 올해 1월 연초에 조금 이제 유출이 됐지만 올해 이제 2월부터는 꾸준히 반등을 하면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성장주에 계속 이제 굳은 신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유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들어서는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금 유출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예전만 못한 그런 약간 약발이 그런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택트 수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있죠. 이 인터넷 섹터 이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꾸준히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리오프닝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리오프닝 관련해서 한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리오프닝 쪽을 계속 좋게 프라이싱 하려는 그런 모습이 글로벌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소비도 저희가 확인했듯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경기에는 그나마 좀 받쳐주면서 수요를 받쳐주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네. 이제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여전히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로 넘어가면 디펜시브 쪽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기술주 자금 유입은 조금 약해진 모습이 확인된다. 그게 이번 자료의 전체적인 서머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웨이브 자료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투자전략팀 이웅찬, 박윤철 연구원이었고요. 저희 자료는 격주로 반영되는 만큼 다다음 주에 새 자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